반갑습니다, 형님들. 오늘은 25년 11월 26일입니다.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오전에 제가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쳤어요. 인천 거긴 한데 붙었습니다. 거의 뭐 시험은 진짜 예전에 회사 입사 시험 치고는 처음 치는 것 같은데, 아니구나. 그 앞전에 버스 자격 시험을 먼저 쳤어요. 저는 시험장 가니까 여기 인천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셨는데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 그랬나? 그때는 9시 시험이라서 서울 구로에서 쳤거든요. 그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 버스 회사 분도 계시고, 거기 가니까 그 시험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광고판처럼 막 명함이 막 꽂혀 있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인터넷에서 찾을 때는 그렇게 찾기 힘들었는데, 여튼 그래서 다행히, 자, 턱걸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못했지만 그 생각보다는 어려웠다. 시험이 뭔가 약간 좀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. 그냥 뭐 거저주는 문제도 몇 개는 있었지만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가면은 떨어질 것 같은.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 한 두세 번은 보고 갔어요. 한 3시간짜리. 근데도 턱걸이. 지난번 버스도 턱걸이. 근데 뭐 어차피 자격증 시험은 뭐 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붙었다. 지금 시각이 3시 조금 넘었는데요.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주유하는 곳이 조금 멀거든요. 저희 집에서 한 15km, 16km 이 정도 돼서 기름 넣고 바로 화곡으로 쏘던지 아니면은 김포로 쏘던지 해서 다시 서울 가는 콜 이런 것들 잡아갈 생각이고, 오늘 좀 바빴어요. 그 택시 자격 시험 치고 집에 와서 요즘에 보니까 뭐 토스에서도 이런 그 청소업 이런 서비스 이거 뭐 런칭을 했다고 전화가 와서 한번 입점해보라고 해서 그거 조금 만지다가, 제가 사실은 그 최근에 어떤 회사랑 뭐 또 연이 좀 돼가지고 지금 원서 써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인적성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력직인데 인적성을 작년에 사실은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앞두고 그 직무 포지션이 이제 빠그라져서 제가 그냥 파토 났던 회사긴 한데, 올해 또 다시 잡 포지션이 열려가지고 헤드헌터 분 이제 저랑 연락하시는 상무님께서 한번 지원을 해보라 해서 지원해서 서류 통과는 됐고 인적성을 또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작년에 면접까지 갔으니까 인적성 통과를 했겠죠. 근데 뭐 인적성 공부야 뭐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시험 준비할 때나 해봤지 뭐 십몇 년 동안 해봤겠습니까 제가. 시험이 꽤나 조금 까다로워요. 그 회사 시험이 뭐 삼성 요즘에는 사트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이던데, 아무튼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. 작년에는 붙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. 아리까리합니다. 요새 제가 시험 통과 운빨이 터지는 바람에 원래 일요일까지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하려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하라는 마인드로, 하지만 꼭 됐으면 좋겠죠. 모든 시험은 되는 게 중요하니까.
2시간 시험 치고 나와버렸어요. 오늘 밥도 못 먹고 그냥 나왔거든요.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러 나왔습니다. 하루 쉬면은 산학금 아시죠? 제 산학금 무서운 거 25만 5천 원 그대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오늘 마인드는 한 10만 원만 벌자 라는 마인드로 일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제가 제 본업이죠, 또 예약이 큰 건이 하나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무 늦게까지는 일을 못 할 텐데, 그래서 목표는 10만원 10만원만 벌자라는 마인드로 해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그 댓글들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그 중에는 또 가타부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, 그 제가 특정 어떤 단어를 설정해 놓으면 그 댓글은 본인한테만 보이고 저한테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면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이렇게 아무거나 적으시면 해당 댓글은 저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, 제가 배달도 본업하면서 한 뭐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또 열심히 할 때는 12시간, 14시간, 15시간 이렇게 했잖아요. 예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 택시는 이제 불과 영업일수로 5일차지만 양쪽 다 해본 사람은 또 흔치 않을 것 같아서 그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출근길에 잠깐 썰을 풀어보자면, 일단 배달이 조금 더 자유롭긴 해요. 왜냐하면 뭐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 프리하죠. 물론 그 저기 뭐야 그 지역의 그 플러스 타시는 분들은 좀 깝깝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뭐 하루에 얼마 타야 되는 그 양이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, 강제 배차도 있고, 배차 거절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그냥 커넥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택시보다는 배달이 좀 자유롭다. 그게 하나 장점일 것 같고, 제일 큰 장점은 뭐 본인이 오토바이 리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산악금이 없죠. 뭐 하루에 얼마 뭐 납입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. 단점이라면은 의외로 여기 목이 되게 아파요. 이게 헬멧을 아무리 가벼운 걸 쓰더라도 열 몇 시간 쓰고 일을 한다는 게, 그게 익숙해지면은 좀 나은데 초반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20대 때도 퀵 하면서 느꼈던 건데 목이 생각보다 아프다. 우리 택시는 경동맥 여기 지나가는 여기가 항상 결리죠, 어깨가.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몸의 피로도가 배달도 상당하고. 단점은 뭐 있을까? 배달의 단점 일단 춥다. 지금처럼 이제 날씨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,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,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, 바람 불면 바람 다 맞아야 되고, 그런 것들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제가 느끼기엔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, 택시보다는 많이 움직인다, 몸을. 일단 픽업 하러 갈 때 오토바이 몰고 가진 않죠. 걸어 들어가야 되고,
도착지 전달할 때 잘못 걸리면 뭐 빌라 6층 계단 타고 가야 되고, 어쩔 때 엘베 고장나 있으면 막 중간에 16층 배달인데 8층에서 고객 만나야 될 수도 있고. 그게 장점이자 단점. 자연적으로 운동은 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운동으로 인지되지 않고 짜증이 나더라. 그게 뭐 4층 5층 계단으로 간다 해서 돈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좀 짜잘한 거긴 한데, 단점이 이제 조리대기가 눌러져 있는데 가서 보면 픽업을 해야 되는데 조리가 완료 안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. 이 택시 손님 그 핀 꽂은 데 갔는데 손님 없는 거랑은 결은 조금 다른데, 아무튼 그게 좀 짜증나요. 그 택시는 손님이 그 해당 픽업지에 없으면은 전화나 문자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배달은 그뭐 업체 사장님한테 뭐 지랄지랄 할 수도 없는 거고.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던 것 같고,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어요. 이게 막 지역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서울은 훨씬 더 높을 테고, 이제 경기도 벗어나면 더 금액이 적어질 텐데, 인천 기준으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배달 경기가 좋았어요.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법으로 하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밤에도 아니고 한 오후 한 4시 5시에 나가서 밤 12시 정도까지 타면, 아이고, 앞에 휠체어를 타시고 도로에 나와도 되나 이게? 아무튼 한 시급 따지면은 한 17,000원, 18,000원 이 정도 나왔어요. 그때만 해도 한 2년 전이죠 벌써. 한 1년 반, 2년 전인데, 근데 최근에 제가 배달해 보니까 잘 나올 때 한 16,000원, 안 나오면 11,000원, 어쩔 때는 뭐 콜 절어 있을 때는 뭐 시간당 10,000원도 안 나오고. 평균 이렇게 낮 한 12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쳤을 때, 인천에서는 시간당 한 12,000원, 13,000원, 많이 나오면 15,000원, 진짜 많이 나오면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17,000원대도 가끔 있었고, 명절은 확실히 올라가죠. 막 2만원 넘고, 기사분들이 많지 않으니까. 그래서 배달도 진짜 뭐 12시간씩 매일매일 타면은 12,000원 잡아도 하루에 14만 4천원이잖아요. 배달 그게 뭐 오토바이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도 뭐 오일값, 뭐 기름값, 그리고 뭐 보험료 이런 거랑만 빼보면 한 85% 정도 남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.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는 계산 안 되는 건데, 그거는 뭐 번외니까. 그래서 뭐 14만 4천원 정도 벌고 80%만 남아도 한 11만원 이상 남죠. 그러면 뭐 한 달 꼽아가면은 한 330 이상은 벌 수 있는데, 문제는 한 달 꼬박하기가 힘들다. 똑같은 시간에. 그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런 거지만, 무엇보다도 날씨 영향이 커요. 막 눈이라도 오고 이래버리면 진짜 하기 힘들거든. 오히려 배달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눈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치고 가면 되는데, 오늘 눈이 왔어요 그러면 땅이 얼잖아요. 그러면은 배달 못하니까 얼어버리면 답 없거든. 그래서 막 쉬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영업일수에 지장 가고. 그래서
그게 좀 단점이었고, 제가 사실 택시를 알아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.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. 나는 좀 꾸준하게 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, 이제 본업이 잘 안 되면 배달로 좀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한쪽이 이제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절어버리면은 이 죽도 밥도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버스 회사를 취직을 할까 막 알아보다가 버스 자격증 따고 이제 택시까지 몰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택시도 뭐 회사 잘 고르신 분들은 뭐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 보니까 일산에서 뭐 하루에 한 30 정도 찍고 25일 정도 근무해서 뭐 한 400 넘게 가져가시더라고요. 법인 택시로. 그리고 뭐 저기 어디지? 청주인가? 거기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던데 그분도 못해도 한 400은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분도 한 26일 정도 일하시는 것 같은데, 이게 그 택시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휴차날 일을 할 수 있잖아요. 회사마다 조건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 기름값, 가스비 4만 원만 제하고 그냥 제가 다 먹거든요. 휴차날 일하면. 그럼 뭐 20만 원 찍어도 그날 16만 원 남는 거니까. 그러면 뭐 연차 안 쓴다고 치고 4일 하면은 20만 원씩 뭐 80만 원, 25만 원만 찍어도 한 100만 원. 그럼 거기서 뭐 기름값 빼고 하면은 그래도 한 7, 80은 남죠. 그게 좀 장점.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뭐 그때 교통 상황은 뭐 모르겠지만 아직 안 겪어봐서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. 굳이 따지자면 뭐 도킹 개kin인데 굳이 따지자면 둘 다 해봤을 때 체력적으로는 제가 택시는 이제 5일째 영업 나가는 거기 때문에 햇병아리.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둘 다 적응하면 그냥 할만하다. 뭐 몇 시간을 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14시간, 17시간, 15시간, 12시간 이렇게 타본 결과 할만하다. 배달도 할만하다. 아주 진짜 막 미칠 듯이 힘든 상황은 아니다. 사람은 다 적응의 동물이니까 적응해야죠.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. 저는 이직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. 회사 생활 시작하고 나서 갈 때마다 적응하는데 한 1, 2주는 걸리죠. 분위기 파악하고 윗사람 눈치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뭐 적응하는 거는 어느 일이나 똑같은 거 같고,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잘 적응해서 잘 본인한테 잘 맞추는가가 중요하지 않나.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일 하다 보면은 본인 패턴이 생긴다. 이제 근무 시간도 너처럼 무식하게 막 4-5시간 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만 뭐 12시간 정도, 적게는 10시간 정도 타도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온다,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거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, 전 좀 약간 이게 특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산학금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 사람마다 뭐 금액은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25만 5천 원이니까 하루에 사실 쉬운 금액이 아니거든요. 25만 5천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 그냥 마음가짐 자체를 25만 5천 원을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일 하다 보면 되겠지?
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겠지?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할 수 있겠지? 뭐 그런 생각하고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. 막 그 한 건 하고 나 얼마 했지, 한 건 하고 나 얼마 했지, 지금 뭐 얼마 했지,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, 이 택시 일이나 뭐 배달 일의 가장 큰 장점이 자유로움 아니겠어요? 누가 나한테 터치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유일하다고 하면 좀 슬프긴 한데 장점이잖아요, 그게. 근데 나 스스로 막 그 돈에 얽매여서 막 나를 옥죄면은 눈치 보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이라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, 저는. 뭐 결과적으로 뭐 못하면 뭐 월급에서 까면 되지.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바대로 꾸준히 성실하게만 하면 뭐 배달이든 택시든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. 본인이 게으르지만 않으면. 진짜 막 그런 상황까지 극한에 내몰릴 정도면은 사람들이 법인 택시 안 하죠. 그렇지 않을까요? 어느 정도는 직장보다 약간 더 힘든 수준? 뭐 이렇게 대고받고 쳐보면 비슷비슷한 수준? 그런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을까, 택시 회사들이.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?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데 나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은 진짜 슬프잖아요. 정말 유일하게 나의 낙인데 뭐 듣고 싶은 음악 볼륨 낮춰서 들을 수도 있고, 전화 통화해야 되면 뭐 손님 없을 때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고. 지금 저 출근 늦게 하잖아요. 이게 회사 다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내 마음대로 막 연차 반차 쓰는 것도 쉽진 않은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막 쓰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위에 눈치 보고 해야 되죠. 오늘따라 더 못생겼네. 자기 위로하는 거죠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슬프니까. 제가 또 유튜브 하는 것도 뭐 그런 거의 일환이죠. 제가 뭐 이거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. 옛날에 주식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, 뭐 배달하면서 영상 올린 것도 그렇고, 수익금 따지면 정말 여러분들 비웃을 정도로 정말 제 초반에 제가 유튜브 이제 예전에는 구독자가 좀 많았었거든요. 이게 채널이 한번 빠그라져서 지금 겨우 10,000달인데 그 전에는 막 몇만 명이었어요. 한번 이게 채널이 없어졌다가 지금 복구해서 지금까지 그냥 오다 보니까 그냥 학고방 채널이긴 한데, 그때는 좀 벌었어요. 한 달에 한 몇백 벌었죠.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영상 끝까지 잘 안 보시잖아요. 제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. 그리고 광고 같은 거 잘 안 보시면은 사실 저한테 뭐 들어오는 돈은 진짜 정말 많아봐야 한 달에 한 1,000달러? 맞나? 일십, 백, 천, 만십, 1,000달러 아니고 100달러. 100달러 언저리 돼요. 진짜 영상 꾸준히 올려서 그게 막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.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그 유튜브 수익금으로 이제 어디 기부도 좀 하고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동안 막 꾸준히 올리다가 이제 바빠서 한동안 또 막 안 올려요. 그러면 아시겠죠?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. 제가 유튜브 하는 게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심지어 저는 무슨
예전에 구독자 많을 때도 그 레퍼런스 그런 것도 많이 하자고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굳이 뭐 제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냥 기록하려고 만든 채널이고 한 거라 예전부터 그런 욕심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광고가 들어오면 혹시 유익하다 싶으면 뭐 그런 거 있죠. 뭐 택시 기사분들에게 꼭 필요한 뭐 안마기 이런 거 아니면 뭐 가성비 쩌는 뭐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아니면 간식거리 이런 거 뭐 협찬 들어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. 농담이고 그래 연락 주세요.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오히려 예전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회사 그 제품 막 링크 걸고 막 위에 배너 띄우고 막 이랬어요. 어디 돈 받고 막 광고 해본 적이 없어요. 제 영상에 광고 붙는 건 유튜브에서 그냥 붙이는 거지 제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. 자, 아무튼 쓸데없이 출근길에 또 주저리를 털어봤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공부 한 6시간 하고 택시 자격증 시험을 붙었다. 그거는 배달과 택시의 장단점. 그 정도 되겠네. 아, 날씨 좋다. 아, 이제 또 손님을 모시면 또 긴장한 상태로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차 나아지겠죠, 선배님들. 긍정적으로 살아야죠. 제가 갚아야 되는 빚이 막 몇 억이 되더라도 어쩌겠어요. 갚아야지. 안 갚고 죽으면 또 처자식한테 누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갚을 수 있을 때 10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